안녕하세요. 세수함의 병원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인플루언서 관련된 영상으로 한 3편 정도 구성을 좀 해서 돌아왔습니다. 비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을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이미 인플루언서가 되신 분들,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보다 순위가 높은 분들, 각 카테고리마다 세병원보다 순위가 높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3편의 영상 내용이 모조리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저는 IT 테크 인플루언서로 8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순위를 제가 유지를 계속적으로 한 3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순위가 높지 않다면 그렇다면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네이버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5가지 이유를 들고 와봤어요. 5가지. 자, 생각을 해보면 인플루언서에 선정은 됐는데 인플루언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비교적 최근에 어렵게 인플루언서 선정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초창기에 한 인플루언서가 등장하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1, 2년 내에 그때 초창기에 운 좋게 됐던 분들 중에 관리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아예 버려둔 분들까지도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경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의지는 있어요.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꼽지는 못하겠는데 왠지 올려야 될 것 같아. 나도 올리고 싶어. 이런 의지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3가지로 보통 구분이 될 겁니다. 한 가지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가 운영하는 불톡 플래너의 컨텐츠 에디터를 뽑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 면접을 본 친구가 네이버 블로그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블로그를 했어요. 자코리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세상에 인플루언서 계정을 가지고 있더라. 근데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 봤더니 그냥 아예 활동이 전무한 거죠. 너 왜 활동을 안 하냐? 왜 안 했냐? 라고 물어보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들 중에 인플루언서 거의 초창기에 인플이 운 좋게 된 거예요. 됐는데 뭐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왜 올려야 되는지, 왜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인플루언서에 한참 도전하고 막 7.8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유를 알아볼 건데, 자, 그 전에 이거를 다 떠나서, 진짜 이런 이유들 다 떠나서 정말 이건 너무너무 아까운 사례다 하는 분들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인플루언서에 지금 한번 떨어지면 3개월인가요? 3개월 동안 뭘 못한다? 재지원을 못한단 말이에요. 3개월에 한 번이면은 1년에 4번? 4번밖에 지원 못하는 거야? 1년에 4번인 거예요. 오죽하면 인플고시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인플고시라는 말이 생긴 것 자체도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오래됐어요. 거의 2년 됐단 말이죠. 이렇게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야만 인플루언서가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인플이 됐거나 아니면 최근에 인플이 됐는데 방법을 몰라서 놓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분들을 위한 영상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이렇게 제가 결심을 하고 오늘 영상 준비한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제가 운영하는 불톡 플래너에서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리스트라는 기능이에요. 말 그대로 현존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 한 1.7에서 8만 명 정도의 리스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방대하게 모든 카테고리의 인플루언서들 리스트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끝에 보시면 선정일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여기 이쪽에 선정일 필터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7일, 1월 6일, 6일 이런 식으로 실제 인플루언서에 선정된 일자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쪽 오른쪽 끝에서 필터를 열어서 선정일을 최신순으로 딱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선정일이 1월 7일부터 쭉 보이죠? 자, 지난달, 지금 현재가 1월 중순이고요.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2024년 12월만 놓고 봐서 제가 이렇게 쭉 세봤거든요. 이렇게 쭉 세봤단 말이에요. 12월만. 그랬더니 36명인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전체 숫자는 아닙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돼서 한 40명, 40 중반 정도의 숫자가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불톡에서 보여주는 인플루언서 리스트는 실제 어떤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선정되고 나서 아예 활동이 제로야 하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아마 한 달에 40명 정도 뽑고 있는 추세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인플루언서 순위를 내가 왜 올려야 되는가 5가지 이유에 들어가기에 앞서
얼마나 인플루언서 계정 자체가 귀한 것인지 공감이 좀 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첫 번째 이유부터 좀 들어가 보죠.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공식 노출 강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키워드 챌린지라는 걸 인플루언서가 되면 할 수 있죠. 검색 결과에서 1, 2, 3위 금은동에 내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기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블로그 수가 높고 오래한 블로거일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키워드 챌린지 탭에서의 즉 영향력이 생긴다는 말인데, 이 영향력은 곧 뭐다? 이건 방문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다 뭐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이거죠. 돈이죠, 돈. 키워드 챌린지 탭에서의 영향력을 위해서 순위를 올려야 된다. 이게 곧 방문자 수고, 이게 곧 돈이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인플루언서가 아니면 여기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순위가 높지 않으면 이 키워드 챌린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 즉 돈을 벌 수가 없다. 제일 중요한 이유겠죠. 공식 노출 강화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있죠. 스마트 블록입니다. 스마트 블록은 뭔 소리야? 스마트 블록은 나도 인플루언서 아닌데도 할 수 있는데? 인플루언서 순위 낮아도 할 수 있는데? 네, 다 할 수 있죠. 당연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으면 스마트 블로그에서의 상위 노출 기회가 많아집니다. 기회가 많아져요. 이유는 단순한데, 키워드 챌린지 탭에서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 로직과 스마트 블록에서 상위 노출되는 글쓰기 로직이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키워드 챌린지를 감각적으로 되게 많이 했고 잘하는 분들이 있어. 누구겠어요?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은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글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감각적으로 키워드 챌린지 탭에서의 상위 노출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 알고 있는 대로 글을 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 스마트 블록에서도 상위 노출이 잘 이루어진다. 자, 제가 그랬죠. 키워드 챌린지 탭은 방문자 수다, 곧 돈이다. 자, 그런데 스마트 블록 상위 노출은 이게 아닐까요? 이게 더 많은 기회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공식 노출이 이 정도로 강화가 될 수가 있다. 뭘 하면?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2025년 1월 12일자 제 블로그 통계입니다. 유입 분석이고요. 다른 건 가려놨고, 첫 번째, 두 번째 텔레그램 조용히 나가기, 이 두 개 키워드를 좀 볼게요. 네이버에서 텔레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제 거 텔레그램 가입해서 3주 전에 쓴 글이 스마트 블록 1위에 올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조용히 나가기, 이 조용히 나가기나 카톡 조용히 나가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블록에 1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제 인플루언서 홈에 가서 보면요, 여기 24년 12월 22일 날 적었던 텔레그램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키워드 챌린지를 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텔레그램 다운로드가 키워드 챌린지였어요. 그런데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까 앞서 같이 본 것처럼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단일 키워드에 스마트 블록 맨 위에 1위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단언컨대 이걸 텔레그램 다운로드, 그냥 이 키워드 챌린지에 참여하려고 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블록에 같이 노출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식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기회, 루트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 뭘 하면?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면. 자, 그럼 같은 상황에서 내가 인플루언서 순위가 낮아도 이런 식으로 키워드 챌린지를 쓰면 스마트 블로그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플루언서 순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노출 기회가 기하급수적으로 같이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거죠.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상위 노출되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방문자 수 올라가고 결국 다 수익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이유 두 번째, 피드 노출입니다. 1번 항목, 공식 노출 강화와 조금 어느 정도 맥락이 이어지는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피드 노출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홈피드, 두 번째 서치 피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잖아요. 높으면 내 컨텐츠를 홈피드, 서치 피드에 노출해 줄 수 있는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확
확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간단히 구분을 해보면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 화면 바로 띄워서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검색을 했어. 사용자가 뭔가를 키워드를 검색을 했네. 그러면 그 검색한 키워드에 맞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보여줘요. 대부분 블로그 문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서치 피드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서치, 뭔가 찾았어. 찾았을 때 관련된 걸 보여주겠다는 거야. 우리 스마트 블록이나 키워드 챌린지 이런 검색 기반의 순위 랭킹을 매기는 기존 시스템 말고 중간에 서치 피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 서치 피드에서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은 인플루언서의 컨텐츠를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죠. 네이버도 뭔가의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치 피드에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두 번째 홈피드죠. 홈피드는 말 그대로 홈이야. 네이버 홈에서 보여주는 홈피드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홈피드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끝도 없이 쭉 이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게 이어져요. 그게 결국 사용자 기반, 사용자가 어떤 걸 검색했고 어떤 취향이고 이런 거에 따라서 보여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누구 걸 더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은 인플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에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내가 유튜브 딱 들어갔어. 들어가면 뭐 보여줘요? 내가 구독한 새병원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네? 그럼 그거 보여주잖아. 홈 화면에서. 그쵸? 새병원 아니래도 다른 유튜버들 구독한 사람들이 있네? 그리고 구독을 몇 개 안 했어. 그럼 뭘 기준으로 보여줘요? 내가 봤던 영상 이력에 비슷한 컨텐츠들을 홈 화면에 띄워주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유튜브 홈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새병원께 먼저 뜨겠어요? 저기 경제 유튜버 저기 슈카님께 먼저 뜨겠어요? 똑같은 영상이 올라오면 당연히 슈카님께 먼저 뜨죠. 구독자 차이가 이거 넘사벽인데, 그죠? 그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이버에선 판단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홈피드, 서치피드 둘 다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은 인플들의 컨텐츠를 보여준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된다. 3번 전용 캠페인입니다. 누구 전용? 인플루언서 전용. 아직 인플루언서가 못 되신 분들, 도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우리가 뭐 레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리뷰 플레이스부터 최근에는 브랜드 커넥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체험단 사이트가 있죠. 그 체험단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점점 더 인플루언서 전용 캠페인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그런 체험단권이 많아지고 있더라. 그게 사실 현실이죠. 광고주들이 자꾸 인플루언서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까진 좋아. 그래, 나 인플루언서 이미 인플루언서인데 근데 뭐 이거는 전용 캠페인? 이거 때문에 왜 내가 순위를 올려야 돼?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합니다. 광고주가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지원자가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딱 2명을 뽑아야 돼. 2명을 뽑아야 되는데 인플루언서가 5명이 지원을 했네? 이 5명이 뭐야? 인기 있는 아이템은 50명이 지원을 하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자,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1순위로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순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뽑겠죠. 내 상품의 카테고리와 일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조건으로 깔고 가고, 2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5명, 5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라는 거죠. 이게 레뷰나 리뷰 플레이스처럼 네이버와 상관없는 캠페인 사이트에서는 볼 수가 없지만, 자, 브랜드 커넥트 있죠. 줄여서 우리 부커라고 부르죠. 부커에서는 광고주들이 우리 인플루언서들의 뭐를 볼 수 있다? 순위를 볼 수 있다. 자, 인플루언서 순위 최근에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인플루언서 순위가 네이버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게 순위가 쭉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반 정도 운영을 하다가 1년 반 전쯤에 순위를 가려버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내 순위는 나밖에 몰라. 근데 광고주들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브랜드 커넥트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신청을 한 가운데 대부분 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부분 뭐 하겠어요? 인플루언서 순위가 높은 사람들을 선정을 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다? 돈, 그리고 수많은 체험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도 인플루언서 순위를 더더욱 올려야겠죠. 실제로 광고주한테 이런 피드백을 받은 분도 있더라고요. 광고주랑 좀 개인적인 그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 근데 본인이 진짜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순위 때문에 밀렸대. 저랑 사석에서 그냥 푸념하듯이 저한테 했던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순위가
낮으면 밀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려야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협상입니다. 협상? 이게 뭔 소리야? 자, 이것도 결국 수익이랑 직결이 되어 있죠.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위가 높은 인플은 같은 리뷰권을 진행을 해도 2배에서 3배 정도 원고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순위가 높은데 이걸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실제로 이건 제가 매번 체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서두에 저 지금 8위, 9위, 7위에서 9위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어. 똑같은 거를 예를 들면 노트북을 리뷰를 했네. 세병원은 뭐 40만 원 받았어요. 근데 막 1위에 있는 분이 있어. 1위에 있는 분은 60만 원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랬다는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최상위권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거고, 사실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저처럼 한 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만한 내용이죠. 순위가 높으면 결국 그걸 협상 무기로 삼아서 원고료를 더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이런 거죠. 여기가 업체야. 업체 측에서 연락이 먼저 왔어, 나한테. 이럴 때 이렇게 협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자, 반대로 업체에 내가 먼저 연락을 할 수도 있죠. 즉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뭐 선제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선제안을 할 때 나 동물 펫 인플루언서 나 5위예요. 나 뷰티 4위예요. 이렇게 해서 그거 캡처 떠서 보내봐요. 업체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더더욱 인플루언서 순위가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의 굉장히 큰 좋은 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인플루언서 순위를 지금 당장 올려야 되는 이유 5번째, 블로그 지수입니다. 이거 뭔 소리야? 블로그 지수 해놓고 X라고 쳐놨죠. 이건 무슨 말이냐? 심플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키워드 챌린지의 상위 노출 조건에 블로그 지수는 들어가지 않는다. 블로그 지수랑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병원은 최적 2예요. 그리고 A라는 블로거는 5예요. 실제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세병원은 인플 지금 9위입니다. A라는 블로거는 인플 지금 2위입니다. 자, 이랬을 때 키첼 경쟁을 했습니다. 같은 B라는 키첼을 같은 시기에 썼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최적 2인 세병원이 이기겠습니까? 준최 5인 A가 이기겠습니까? 정답은 쉽죠. A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A가 2위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뒤에서 다른 영상에서 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항상 A가 세병원을 무조건 이기느냐는 아니에요. 10번을 결어서 10번을 다 이기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문서 품질이 비슷해, 네이버가 봤을 때 비슷하다고 여겼어 라고 한다면 백발백중 A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순위 차이가 최상위권에서 7위면 순위 차이가 꽤 큰 겁니다. 한 자리에서 7위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순위 차이가 높이 나는 블로거들끼리 결었을 땐 문서 품질이 비슷해? 그러면 무조건 A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블로그 지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죠. 카스트 제도냐, 블로그 지수가 깡패다. 깡패인 건 맞아요. 아직 깡패인 건 맞는데 적어도 인플루언서 영역에서는 아니라는 거야. 지수빨이 없다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최적이 아니고 준체야. 준체인데 나 다행히 인플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거 그냥 썩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썩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상위권, 그러니까 한 자리죠. 한 자리. 각 카테고리마다 한 자리에 있는 분들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최상위권 중에 최적인 블로그 몇 명 없어요. 몇 명 없어. 내가 진짜 찾아봤거든. 10명도 안 돼요. 10명이 뭐야? 한 7, 8명 되나? 1위부터 9위 사이에 최적을 갖고 있어. 저 같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준체입니다. 대부분. 뭐 카스트 제도니 뭐니 이런 거 막 비난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중에 인플루언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인플루언서를 갖고 있으면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잖아요. 인플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쫓아가야죠. 그래서 더더욱 순위를 올려야 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 순위는 곧 영향력입니다. 경쟁을 위한 필수 여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 몰랐던, 여태 나만 몰랐어? 나만 몰랐던 인플루언서 순위 관련 5가지 꿀팁, 그리고 그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진짜 제대로 된 인플루언서 순위를 올리는 5가지 테크트리에 대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챙겨보시려면 세병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